자, 됐나요? 이제 둘째 시간에 보면 여기 212페이지에 큰 제목이 뭘로 나와 있나요? 애놀레이트의 직접 치환 반응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그 큰 제목이 애놀레이트의 자체 반응. 이 제목으로 봐서 참 감이 잘 안 온다 그랬죠. 직접 치환 반응이라는 거는 애놀레이트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친전자체를 넣어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였죠. 알데하이드 케톤유와 카복시산 유도체류 그렇죠. 근데 이제 애놀레이트의 자체 반응이라 하는 거는 직접 뭔가를 치환시키지 않고 자체 애놀레이트가 뭐하고 반응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걸 이제 볼까요? 앞에 배웠던 산연기 반응의 평형 원리를 아셔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봅시다. 자, 애놀레이트의 자체 반응. 자, 카보닐 화합물 알데하이드와 에스터를 강연기가 아닌 보통 염기를 사용하여서 반응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CH3, COH, NaOH 같은 보통 염기를 사용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이 우세한 평형 반응이 된다고 했죠. 어떻게? CH2에 여기 음이온이 생성되죠. 요 O 플러스 O 마이너스가 여기 H 하나 잡아먹고 그렇죠? 그러면 COH 되고 이거는 애놀레이트. 물론 여기 반응은 이 애놀레이트가 하진 않지만, 이 부위가 하진 않지만 적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성됩니까? H2O. pK 값이 얼마? 이게 중요해요. 이건 논리를. 그러니까 제가 pK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한 게 앞에서 산얘기 할 때 있죠. 그죠? 요런 논리들 다 pK 논리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외워야 돼. 이게 19 정도 된다고 했죠. 뭐 20 해도 돼. 여기 지금 20 해놨나요? pK를 얼마나 해놔? 20이라 했는데 20으로 합시다. 그냥 대충 20이라 했으니까. 이게 뭐 19인지 20인지 이걸 가지고 메인으로 하진 않으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pK 논리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뭐 개수비로 다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소량 생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이 반응 물질이 뭐예요? 다량 존재하죠. 자, 이걸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메커니즘이 있죠.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앞에서 바로 앞에 212페이지고 213페이지에서는 이걸 LDA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량 존재 자체가 없어요. 아무도 없음. 그럼 뭐야? 이게 뭐야? 다량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친액체로 뭐가 사용되어야 되니까 또 다른 친전자체를 넣어서 SN2 반응을 했어요. 그걸 이제 직접 치환 반응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야? 또 다른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성격 파악해봐. 성격 파악. 자, 구조와 성질을 파악해보면 이 친구는 성질이 뭐예요? 알데하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 이게 뭐예요? 친전자체죠. 그 다음에 생성된 애놀레이트는 뭐예요? 친액체죠. 그렇죠. 다른 거 넣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거 넣어주지 않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 AB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생성됐는데 소량 생성된 이 친구가 친액성이 강한 탄소 친액체니까 친액성이 강합니다. 근데 다량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알데하이드가 남아가 있어요. 걔 내에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아빠 말씀드렸듯이 1mm몰 넣으면 6 곱하기 12 23승계 중에서 뭐 대부분은 요걸로 가가 있고 나머지 소량이 뭐야? 요걸로 즉 애놀레이트로 돼 있어요. 그럼 뭐야? 대부분 다량 남아 있는 이 탄소 델타 플러스를 향해서 뭐가? 델타 플러스를 향해서 이 음이온이 당연히 친액체니까 가서 친액성 이 무슨 반응일까요? 친액성 무슨 반응을 해요? 첨가 반응을 하겠죠. 첨가 반응.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적어 놓은 게 이거예요. CH3, COH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CH2에 CO 공명구조 생략하고요. 요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Feel the flow of electron. 친액성 부위. 요게 친전자성 부위가 있지만 이 마이너스가 이 구조조형에서 가장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요거의 친전자체 이거는 지금 고려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불안정한 부위 요 애놀레이트 음이온이 친액체이기 때문에
친액체와 친전자체의 무슨 반응? 알데하이드의 친액체가 반응하는 거니까 친핵성 첨가했죠. 자, 그리고 이게 C 친액체죠. 앞에 했던 걸 복습해봐. 알데하이드 케톤에서 1,4족, 수소하고 탄소 친액체는 1,4불란하게 잘 들어간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들어가요. 그때는 물론 이걸 하지 않았죠. 1족은 NaBH4, LiLH4 이런 거고 4족은 그린야드시약 이런 걸 사용했죠. 근데 어쨌든 친핵성 첨가 반응을 일으켜요. 탄소 친액체니까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H가 있고 여기에 O-가 되고 여기 이제 CH2가 되고요. COH가 돼요. 됐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 평형 반응에서 걔 내에서 또 뭐도 있어요? 물도 있죠. 물이 다시 프로톤을 도네이션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지막 단계가 되죠. 물을 프로톤 도네이션 하면 이 반응이 이제 이렇게 줄여버리고 CH, CH2, COH. 자, 이렇게 되고, 이 반응은 결국 보면 이것도 pK로 따지면 이게 뭐 알코올의 pK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18 정도 되고, 이건 15.7 되니까 평형 반응이죠. 이것도 사실 또 평형 반응이고요. 요 위에도 평형 반응이고, 그러니까 알돌 반응은 뭐 압도적으로 하나가 우세하게 만들어지는 반응보다는 평형 반응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평형 화살표가 나와 있죠. 됐죠? 그러면 보세요. 물이 떨어져 나가고 물에서 이제 H 플러스 떨어져 나가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OH는 뭐가 된 거예요? 들어간 물질이 다시 나왔으니까 사실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촉매의 역할을 한 거예요. 촉매 역할. 그렇죠. 그 촉매 역할을 했으니까 양을 촉매량만큼 넣어줘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응 한 바퀴 돌면 뭐야? OH 마이너스가 톡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소량만 넣어줘. 한 바퀴 돌고 튀어나오고 한 바퀴 돌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많이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름이 뭐냐면 알데하이드와 알코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해서 알데하이드하고 알코올하고 줄여서 알돌 그래요. 그래서 이 반응 이름을 뭐라냐면 알돌 반응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메커니즘을 스토리텔링 하면 보통 염기를 이건 이제 제가 보통 염기를 하는 거는 뭐하고 LDA 같은 LDA는 뭐야? 아까 입체장이 큰 강염기 이런 거죠. 강염기에 속하는 거는 LDA, N-부틸 리튬 있죠. 요런 굉장히 강한 염기 이런 것들은 강염기라고 보통 우리가 유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보통 염기 하는 게 유기학에서 일반화학에서 강염기 하는 NaOH 같은 게 명함은 뭐 보통 염기밖에 명함 못 내민다고요. 그래서 보통 염기를 사용하면 즉 평형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을 보통 염기를 사용하면 소량 생성된 에놀레이트가 다량 남아있는, 다량 존재하는 뭐와 반응 물질과 무슨 반응을 해서 친핵성 첨가를 해서 생성된 결과 생성물이 뭐야? 알돌 물질이에요. 알데하이드가 당돌하다. 왜? 자기 오리지널을 공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알돌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봅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 시간에 제가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런 거 있죠. CH3, CH2, COH 하고 그 다음에 뭐 aqueous OH 이렇게 해주면 답을 뭘로 해야 되느냐면 학생들이 요걸 자꾸 떼내려고 하는데 요거 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pK가 20 근처는 저 알파 수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이온 되고요. 에놀레이트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딱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디다 이제 반응 이게 친액체가 분명히 생성되었는데 뭘 줘야죠.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평형의 원리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게 소량 있고 뭐가요? 여기에 다량 있어요. 그래서 소량 생성된 에놀레이트가 다량 남아있는 반응 물질과 친액성 첨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H3, CH2 제가 이걸 노란 걸로 해볼게요. 노란 걸로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CH2하고 C에 H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꽂히고 그 다음에 O-가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CH 있고 요 CH3는요. 앞으로 밑으로 이렇게 툭 내릴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위에 있던 물하고 평형 반응해가지고 뭐가 생성됩니까? CH3, CH2에 CHOH, CHCOH, CH3.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사람은 유기에 대한 내공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유기할 때 과정에서 유기학 이해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 과정에서 이 알돌 반응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비정상입니다.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들은 이게 반응 정말 어렵네. 이게 메커니즘 참 어렵네.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화 시켜보면 요걸 이제 알킬 그룹으로 달아버리면 다양한 알돌 반응으로 이제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알데하이드에 중요한 건 여기 알파 수소가 있는 요거 하나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뭐가 달려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야? AQSOH. 어떤 경우에는 NaOH 말고 뭐 NaOET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 다 OH-를 주로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화 시키려 해도 에놀레이트는 일단 만들어 놓고 일반화 시키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자체가 친액체고 친전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면 결과를 답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뭐야?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3, 4는 요거는 이제 생략할 수 있어. 어떻게? 평형 반응에 의해서 보세요. 저기 R, C, H2 요거는 그대로 있고 CH가 여기 O 마이너스 됐다가 OH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CH가 여기 있고 R이 있고 톡 꺾어져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야? 지금 에놀레이트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요런 알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요? 그게 이제 그 2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당량이 두 당량이 자체 반응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OH는 총매로 나오고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요런 연력학적 결과가 나와요. 연력학적으로는 이제 이거 두 당량이 들어가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OH는 총매로 튀어나오고 OH는 총매로 튀어나오는 들어간 게 나왔으니까 이게 알돌 반응 일반화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215페이지 그 2번에 보면 두 개 이상의 알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인 알돌 생성물은 돼 있는데 치환기가 한 개인 알데하이드는 알돌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인 알돌 생성물은 역반응이 우세함으로 잘 얻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치환기가 두 개 이상인 알돌 생성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는 이게 알킬기가 두 개가 있으면 왜 힘들어요? 그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215페이지 위에 2번 이거는 그냥 지금 스킵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오는 알데하이드는 이게 알킬기를 하나 달고 있는 이런 알데하이드지. 여기 두 개를 달면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입체장애 이런 요인하고 에놀레이트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서 평형 반응이 오히려 뭐야?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러면 왜 알데하이드의 사촌이 케톤은 케톨이란 건 없나요? 케톨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 위에 있는 그 215페이지에 위에 있는 2번처럼 뭐야? 케톨도 불안정해서 역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뭐고 케톨 반응 이런 거는 잘 소개 안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알돌 반응, 알돌 축합. 근데 케톨은 축합된 생성물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일반적인 흐름을 위해서 대부분 알데하이드만 제가 소개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돌 축합이에요. 알돌 축합이라는 게 자, 이 용어에서 이게 해석을 풀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돌이 뭐야? 만들어지면서 알돌이 어떤 분자를 축출, 그죠? 이런 느낌이 안 드나요? 왜냐면 이게 축합 반응이랑 축출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다 쓰면 이게 알돌 반응이고 그다음 축합 반응 포함하면 알돌 축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돌이 어떤 분자를 축출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돌 축합 반응이죠. 그럼 알돌을 생성하고 어떻게 해버리면 축합 반응. 어떤 분자냐 하면 어떤 분자냐 하면 물이 축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쓰면 알돌 탈수 축합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OH- 가열 이렇게 나오면요. 답이 저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알돌 반응하면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된다겠죠? 여기 OH하고 여기에 뭐야? CH2, COH 되었다가 이게 뭐야? 마이너스 H2O가 떨어져 나가요. 여기에 가열하면 마이너스 H2O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오, 이상하다, 그렇죠? 자, 가열을 하게 되면 뭐가 사실 여기 보면 연립학적으로 여기 있는 H하고 여기 있는 OH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중결합이 생성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일반화된 그 구조로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R CH2에 COH에다가 뭐야? AQOH 넣고 가열하면 첫 단계에서 먼저 뭐가 생성된다고? 알돌 반응 생성물이 얻어져요. R, CH, 어미온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에놀레이트 된다는 것도 까먹어버리죠.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반응하는 부위는 어차피 탄소, 어미온 부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두 단계를 생략해버리면요. 한 단계를 이제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CHO 마이너스 되었다가 여기 프로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C에 여기 H가 있고 여기에 R이 있고 여기에 아이고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색깔로 표시할게요. 요게 친액체로 들어간 게 어디 있다고요? 이 부분이 어디 있다고? 제가 이거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C에 H에 R에 C에 O에 H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알돌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반응을 어떻게 해버리면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열을 하면 여러분들 요게 OH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했죠? 다시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OH가 무엇을 떼내느냐 하면 이 OH가 요걸 떼내면 저 알돌 반응에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반응, 가역평행 반응이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가다 OH가 뭘 떼느냐 하면 요 있는 여기 알파 수소를 떼어내요. 알파 수소를. 이것도 충분히 떼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pK 값이 여기 pK 값을 제가 16에서 18 해놨는데 왜 이게 pK가 원래 20 정도 되는데 여기 알코올이 전자를 당기는 그룹으로 작용하니까 뭐 산도가 더 떨어져서 pK를 뭐 16, 18 해놨는데 pK를 18이라 쳐도 평형 반응 충분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이 가열을 하게 되면 먼저 평형 반응이 일어나서 요 물질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R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반응 메커니즘 처음 배우는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C에 R에 음이온이 있죠. H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평형 반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이게 평형이라는 게 역반응도 평형, 정반응도 평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반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동적 평형, dynamic equilibrium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형이라는 거는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룩수룩수룩 여기다 수룩수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딱 이제 생성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생성되면 뭐가 툭 떨어져 나오는 거죠? OH하고 H하고 결합해가지고 물이 톡 떨어져 나와요. 맞죠? 이 OH하고 H하고 결합해가지고 물이 떨어져 나오죠. 이게 뭐야? 탈수 반응이기도 하고 또 뭐야? 축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단한 물이 뭐야? 떨어져 나가면서 이 결합이 결국 형성돼가 쭉 온 거니까요.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난 건데 자, 요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OH-가 떨어져 나가요. 신기하네. 지금까지 OH-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OH-는 안 좋은 이탈기라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CH, C에 R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반응이 쉽지는 않아 보이죠. OH-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은 fast고요. 요 반응은 slow하게 보통 일어나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처음 들어보는 거네. 왜냐하면 카보 양이온 됐다, 이중결합 생성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E1 메커니즘으로 들어봤죠. 그 다음에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건 E2 메커니즘이죠. 왜냐하면 이 반응이잖아요. 지금 제거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뭐냐면 카보음이온, 즉 이 알돌의 짝염기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생성되어서 제거가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제거가 일어나는 다단계 반응 E1인데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관련되어 있는 반응이라 그래서 E1CB, E1의 시비를 거는 반응이다. 그래서 E1CB 반응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에요. 이 E1CB 반응은 컨주게이트 베이스, 즉 다단계 반응으로 일어나는데 중간체가 카보 양이온이 아니라 카보 음이온, 즉 탄소 음이온일 때 이 반응 메커니즘을 E1CB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왜 OH가 떨어져 나가는 게 힘겨워 보이지만 들어갔던 물질이 나오는 일종의 촉매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OH가 떨어져 나가는 게 그나마 괜찮은 게 여기서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나서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잖아요. 맞죠? 기억나나요? 파이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속적으로 있는 이런 시스템은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반응해서 그 생성물이 그나마 좀 안정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있잖아요. 물을 어떻게 해버리면 쫙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면서 탈수를 해가지고 아예 막 탈수기로 날려 보내버려요. 근데 가열을 하든지 그 물 트랩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물이 없어져 버리면 평형은 점점점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게 생성이 잘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OH-가 떨어져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슬로우하여. 그렇지만 반응은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돌 축합 반응은 뭐야? 알돌 반응이 일어나는 게에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계속 끓여주면 물이 탈수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자,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잘 보세요. 이거 이름을 제가 일반화시키면 뭐라 했죠? 카본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위치를 뭐예요? 알파라고 했고 요 위치를 베타라고 했죠. 카본일 작용기에 직접 붙은 탄소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 불포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이 결합이 어떻게 돼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위치가 불포화된 카본일,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일 하는 건 일종의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에요.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은 파이 결합 형성할 수 있는 원자가 4개가 쪼르륵 돼 있든지 뭐 3개 이상이 되면 되는데 분자에서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요 정도만 있으면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일 함으로 만드는 반응이 알돌 축합 반응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했던 여기 보면 알돌 반응과 알파 치환 혹은 직접 치환 반응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제일 큰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 이 염기의 염기성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에놀레이트 자체 반응 말고 앞에 212, 213페이지 보면 사용했던 염기가 뭐였었어요? LDA였죠. LDA. 강염기였어요. 그래서 LDA를 사용하면 100% 뭐가 만들어져가지고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져서 뭐 다량 남아있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져가지고 친액체만 있으니까 친전자체를 따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 에놀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염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차이가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당량의 강염기 LDA가 필요한 것이 알파 치환 반응이고 카본일 함을 완전히 에놀레이트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친전자체 RCOL 즉 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RX를 가해서 반응을 진행시킨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우는 알돌 축합 반응은 과량의 출발 물질과 적은 양의 에놀레이트가 필요하므로 총매량의 염기가 아주 소량만 있으면 돼요. 왜? 염기도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야? 강한 염기를 넣어주지 않고 보통 염기를 넣고 이 염기도 양을 많이 안 넣어줘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알돌 축합도 재생되고 알돌도 재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차이가 제일 큰 차이라는 거예요. 즉 염기의 그 염기성 세기가 반응을 유도해요. 물론 직접 체험 반응에서는 강염기 넣어줬다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친전자체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젠 축합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돌 축합 반응은 결국에는 알데하이드 케톤류의 반응에 해당하겠죠. 자, 클라이젠 축합 반응은 그럼 무슨 류의 반응에 해당할까요? 패턴 그 원리는 유사한데 카복실산 유도체의 반응에 속해요. 이제 알데하이드 케톤에서는 알데하이드를 대표 주자로 했죠. 주로 알데하이드만 주로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고 카복실산 유도체는 그게 뭘까요? 전속 모델이 에스트라가 에스트. 앞에서도 나왔죠. 에스트를 주로 사용해요. 카복실산은 카복실산의 산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염화아실이나 산무수물은 반응성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반응이 다 일어나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아마이드는 반응 알파 수소가 산도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 에스트예요. 그러면 이 클라이젠 축합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두 번째 클라이젠 축합 반응. 여기도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간단한 분자가 축출되면서 합쳐지는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이죠. 축합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한 분자가 떨어질 것 같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에스터 중에 하나인 CH3CO5ET 제가 편의상 그냥 ET 할게요. 거기는 NaO CH2CH3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때도 연기는 보통 연기인데 이때 연기는 OH를 사용하지 않고 요 이탈기 있죠. 이탈기하고 똑같이 생긴 연기를 사용해요. 안 그러면 다른 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H3O 플러스 또 이거는 중화시키는 즉 분자화시키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또 이거 특이해요.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당량으로 따지면 이게 몇 당량이 되느냐면 두 당량이 들어가요.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 CH3CO, O, DT 하면, NaOH 반응하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죠? 역반응 우세해요. 요거 우리가 pK 값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2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3, 25 이런데. 자, 그래서 CH2에 마이너스 O에 OET가 되죠. 그 다음에 ETOH. pK가 16 정도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pK 차이가 7 정도 나니까 역반응이 있겠죠. 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 이것도 에놀레이트 맞아요. 공명구조 그릴 수 있는데 소량 생성된 에놀레이트 친액체가 그쵸? 다량 남아있는 친전자체 반응 물질하고 무슨 반응을 해요? 이제는 이게 알데하이드 케톤이 아니고 카복실산 유도체니까 반응 이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친액성 첨가가 아니고 친액성 아실치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친액성 아실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어주면 OET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 내에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형의 개념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반응시켜놓고 왜 이걸 또 다시 적습니까 하는 건 분명히 양이 다량 남아있어요. 소량만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소량 생성된 게 다량 남아있는 거와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H3CO 복습을 위해서 제가 이게 오히려 보기가 더 편합니다. 앞에 알돌 반응보다. 이렇게 되었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니까 툭
톡 때리고 내주면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CH3CO ET가 되고 그 다음에 OET가 톡 떨어져 나와요. 이것도 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 반응까지는 평형 반응으로 뭐 별로 뭐 재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것도 뭐 안 좋은 이탈기가 별로 좋지도 않은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쵸?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작용해요. 지금 요거 있죠? 여기 생성된 이게 이제 궤에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응 용기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자마자 우리 앞에서 비누화 반응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된 이 물질이 도대체 뭐예요?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잘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pK 얼마짜리예요? 카본일 사이에 있는 요 알파 수소는 pK가 20이 아니라 10 근처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떨어져 나온 OET-는 뭐예요? 염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프로톤 받아 먹겠죠. 자, 그러면 CH3, CO, C에 CH에 음이온이 되고 O, OET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HOET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 pK 값이 얼마예요? 이제 pK 거의 다 외우시죠. 16이고요. 요거의 pK 값은 얼마? 10이죠. 그러면 반응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정반응이 훨씬 우세하게 일어나죠. 맞죠? 그래서 비누화 반응하고 유사하게 비누화 반응 기억납니까? 비누화 반응처럼 반응이 평형 반응으로 가다가 마지막 단계가 거의 비가역 반응에 가깝게 샥 흘러내려가 버리면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알도올 반응보다 더 잘 일어나요. 요 단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 단계에서 거의 비가역으로 흘러나가 버리니까. 비가역이라고 가역은 맞죠. 근데 10하고 16 사이인데 pK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 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면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최종 생성물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뭐야? 이런 분자를 얻어야 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해주나요? 마지막 단계 C 마이너스 여기서 두 번째 뭘로? H3를 산으로 중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물질이 얻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이제 지금 교재에서는 요 물질이 왜 더 안정한가? 보통 에놀레이터와 다르게 공명구조를 두 개나 그릴 수 있는 상당히 안정한 작용기다. 그래서 이거 pK 값이 10 정도 된다 하는 그 논리가 거기 3번 거기 나와 있죠. 9에서 11 정도 될 정도로.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단계에서 베타 케토 에스터. 베타 케토 에스터라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요게 에스테르죠. 에스트고요. 요게 뭐예요? 알파, 베타 위치에 카본일이 있으니까 이걸 케톤 그룹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치면 베타 케토 에스터.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뭐 생물 시간에 보통 그렇게 뭐 감마 아미노 뷰트릭 엑시드, 베타 락탐. 그것들이 전부 다 작용기에 붙어 있는 탄소의 그 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타 케토 에스터라는 용어가 뭐 여러분 지금 이거 몰라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험 문제 베타 케토 에스터가 뭔지 이런 게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이 친구는 저 친구는 하면 뭐야? 기분 나쁘죠 이거도. 나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도 다가와서 유기가 되었다. 그래서 베타 케토 에스터라는 그런 용어를 붙이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일반화하면 역시 하나 예를 더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화를 할 때 탄소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메틸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주면 이때는 뭘 해줘야 된다고? 1번 NaOET가 아니고 Me 짝염기를 이걸 사용하면 돼요.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R로 바꾸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에놀레이트 때문에 절대 안 되면 이게 에놀레이트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CH3, CH
마이너스 OME가 되고요. 요게 뭐야?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짠. 어떻게? 내려오면서 바로 그냥 반응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CH3, CH2. 알돌 반응보다는 훨씬 좀 이 다음 단계가 쉬워 보이죠? 시환시켜버리면 되니까 CH 여기다가 뭐야? CH3가 통 내려오고 자, 이 부위가 뭐에 해당한다고요? 요거에 해당한다고. 요게 탁, 어떻게 가면 요게 그대로 탁 꺾여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건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적으라 하면, 뭐, 학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시험에서 결과만을 요구하는 거면, 요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되는데, 그 다음 뭐야? 떨어져 나간 OME 마이너스가 뭐야? 여기까지는 평형 반응이 되는데, 이제 요 반응이 거의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 되어서, CH3, CH2, CO, C, CH3, CO, OME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뭘로 되도록 한다고요? 두 번째 산으로 중화를 시키면 아이고 팔이야. OME가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H로. 결국엔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한번 더해서 음이온 실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음이온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산으로 약산을 이렇게 부어주면 분자 형태로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분리해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화시키면 요걸 이제 뭘로 바꾸어서 RCH2에 COO 자 하고 R 다시 그러면 이제 일반화가 어떻게 됩니까? 1번은 뭐야? NA 물론 K부터도 상관없습니다. OR 다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이탈기에 짝연결을 써야지. 왜냐하면 NaOH 같은 걸 쓰면 에스트가 비노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죠. 그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에스트의 이탈기하고 똑같은 염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야지 뭐야? 즉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똑같은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친핵성 아실 체험 반응해도 똑같은 거네 아니구나. 그러면 뭐야? 이게 지금 친핵체로 사용되지 않고 뭐로? 염기로 사용되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유기화학이 어려운 게 뭐야?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시약이라도 이게 염기일 수도 있고 친핵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전자체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이 네 개가 뭐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카본일 화물이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이 물질 어떤 경우에는 친핵성 아실체온이 일어났다가 어떻게는 클라이젠 축합이 일어났다가 어떤 경우에는 친핵성 첨가가 일어났다가 어떻게는 알돌 반응이 일어났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알돌 반응을 일으킬 때는 OH-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젠 축합할 때는 요거에 이탈기인 OR-를 사용해서 하는 반응의 패턴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노란 걸로 다시 적을게요. R, CH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OR 다시 이제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친핵성, 아실, 시환 반응하고 끝나면 사실 결과만 적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R, CH2에 CO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H, R을 탁 밑으로 내려주고 OR 다시 이게 1번이에요. 끝이에요. 끝. 결과만 적어주면 이게 끝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요 메커니즘 논리에서 어떤 단계가 driving force, 우리가 추진력, 반응의 추진력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야? driving force, 추진력의 단계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반응, 친행성 아실 치환 반응한 이후에 수소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지 추진력 단계가 추진력에 해당하는 단계가 추진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여기 H가 없으면 어떻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한 개의 알파 수소를 가지고 있는 에스터는 클라이젠 축합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 요런 거 말고 여기에 알킬기가 하나 더 있으면 여기 가서 뭐야? 여기 가서 생성된 물질이 R 돼버리면 여기 H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저 추진력에 해당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걸리지 않아요. 즉 착 정반응으로 이게 되지 않고 역반응으로 가버려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클라이젠 축합에서는 알킬기가 두 개는 아예 반응 자체를 안 해요. 여기에 알파 수소에 알킬기가 두 개 달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 OET 1번 NaOET 두 번째
이 반응은 뭐야? 반응 자체를 안 한다고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알파 수소 하나만 가지고는 이 추진력에 해당하는 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세요.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자 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보다는 분자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요게 딱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종류의 분자인데 어떤 거는 애놀레이트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뭐예요? 그 친전자체로 남아서 이렇게 분자 간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 분자에 두 개의 알데하이드를 달고 있거나 한 분자에 두 개의 에스터를 달고 있으면 뭐야? 한쪽이 떼어서 애놀레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쪽에 들어가서 톡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리와 반응이에요. 고리와 반응, 알돌 축합 고리와 축합 고리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알데하이드만 하는데 나중에 일반 과정이나 이런 데 넘어가시면 좀 더 어려운 그런 구조들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OH-하고 히트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알돌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요것도 애놀레이트 되죠. 아무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CH2가 있잖아요. 그래서 떼져가지고 역반응이 우세한 평형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량 생성된 애놀레이트가 다량 남아있는 반응을 이렇게 안 해요. 왜? 이게 일단 생성되면 분자 간의 반응하는 보다 지금 이렇게 철사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들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요. 분자 내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저기 가서 생성되는 물질은 얻어지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뭐 부산물이 소량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자체 반응을 해버려요. 분자 내 반응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CH 되어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죠. 어디에? 여기에 이제 결합이 새로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CH가 있고 O-가 남아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O-가 되어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서 물 받아 먹어가지고 이것도 평형 반응입니다. 물 받아 먹으면 결국에는 여기에 알데하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OH가 되겠죠. 자, 이 반응이 다시 뭐야? 촉매로 남아있는 OH-에 의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적을게요. 어느 H를 보셔야 되냐면 이런 경우는 고리는 더 어려워. 안 보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알파 수소가 뭐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떼져가지고 애놀레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H하고 여기에 음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뭐예요? 하면서 뭘 밀어내는 거예요? 이온 CB 반응으로 해서 밀어내게 되면 짜잔 이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야? 축합 반응이니까 요 물질에서 뭐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보이나요? 여기 있는 H하고 여기 있는 OH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죠.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연력학적으로는 뭐야? 분자 전체 이제 분자랑 건 똑같게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검산할 수도 있어요. 검산.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을 뭐야? 오리지널이 요거단을 맞추는 거. 제가 연골 자르기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카보닐 알파 위치 있잖아요. 요거 연골이라고. 여러분들이 닭을 잡거나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닭을 잡고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제가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요리를 지금은 잘 해주기는 잘 못하고 옛날에 신혼초에서는 제가 도시락도 싸주고 저는 무직이고 둘 다 결혼했을 때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혼해서 와이프도 잠시 쉬는 상황에서 그래서 둘 다 무직 한 3개월 있다가 재미있게 사랑하고 살다가 이제 와이프는 이제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러 갔을 때 제가 한 1년 동안 그 병원에 이제 식당이 생기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도시락 싸주고 그러겠어요. 예. 그 정도 내공이 된다고?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닭을 이제 손질을 하면 와이프는 잘 모르니까 닭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뼈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 치려고 해요. 저는 그 닭에 자를 때 연골 뼈와 뼈 사이 연골이 있잖아요. 이 연골을 싹 자르면 이게 샥 해서 칼을 안 베리고도 잘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여보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부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처럼 연골이라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카보닐 그룹의 알파 위치 있죠. 이게 애놀레이트 만들어지는 부위니까 이걸 탁 잘라가지고 여기 연골을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저 구조가 되는지 보시면 사이에 있는 탄소 개수만 세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사이에 있는 탄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구조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이 어떤 거였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오리지널은 뭐야? 뭘 가지고 만들었나? 요게 연골 자르기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이렇게 요런 걸로 만들었다고.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죠. 하나, 둘, 셋, 4개 하고 하나, 둘, 셋, 4개 하고 요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거. 알겠죠?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유기화학 위에는 제 특허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유기를 좋아하니까. 네. 제가 유기를 못한 거 아닙니다. 유기는 제가 맨날 대학 학부 때 항상 1등 한 건 아니고 8학기 중에서 2번인가 1등 했나? 그런데 유기는 거의 대부분 다 1등 한 것 같아요. 유기 배울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유기 쪽으로 대학원을 갔고요. 지금 유기 가르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막 재미있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내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좀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우물을 3시간 동안,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인가 5시간에 투자하면 한 어떤 분야에서 그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 박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책도 쓸 수도 있게 되고, 그죠? 저는 1년에 책을 한 10권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연구진의 도움을 안 받고 제가 이제 대부분 제가 쓰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물론 많이 하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내공이 이제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죠? 내가 제 자랑을 너무 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라이젠 축과 고리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니까. 콜라이젠 축과 고리와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OME로 되어 있죠. 그 교재에. ME로 되어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걸 OME로 하면 되니까. 두 번째 H3O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둘 중에서 요 하나만 떼내면 돼요. 만약 여기 메트리기가 있으면 여기는 안 떼진다. 아까 안 된다는 건 논리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를 떼내면 되겠죠. 그래서 OME하고 여기에 CH 애놀레이트 미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쉬워. 어떻게? 친핵성 첨가하고요. 다시 제거되면서 친핵성 아실치환이 되죠. 그러면 탄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해놓고, 이쪽에 뭐야?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자세하게 적어보면, 뭐 또 OME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는 알파 수소를 떼어내가지고, 요건 역반응, 뭐 평형 반응을 나는데, 이게 떼어내가지고, 정반응으로 쭉 흘러가버린다까지 쓰면 되는데, 결과는 요거란 말이에요. OME, 에놀레이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뭐야? 두 번째 H3O 플러스 넣으면, 결과는 이거 똑같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구조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젠 축각고리와 반응도 우리가 분자내 반응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좀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대단원의 카보닐 파트는 이제 막을 내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이게 챕터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알데하이드 케톤 친핵성 첨가 반응이 있는 챕터가 나왔고요. 알데하이드 케톤이 뭐야? 친전자체로서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카복시산 유도체가 뭐로 작용하는 거? 친전자체로 작용하고 친액체가 들어가서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하는 거. 5가지 있었죠. 그죠? 카복시산, 염화아실, 산, 무슨 물, 에스터, 아마이드. 합성과 반응, 합성과 반응, 합성과 반응, 합성과 반응, 합성과 반응. 친액체들은 1,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 정리가 됐죠? 네. 알데하이드 케톤에서도 친액체가 1, 4, 5, 6 하면 정리가 됐죠? 됐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에 두 챕터는 뭐야? 알데하이드 케톤과 카복시산 유도체가 애저 친전자체로서 반응한 거고, 요 반응은 뭐야? 지금 이 챕터는 뭐야? 알데하이드 케톤과 카복시산 유도체가 같이 나오면서 뭐로? 산으로의 작용, 즉 알파 수소에 산성의 수소가 떼어져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단계가 공통적으로 다 있는데 또 이게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뭐 직접 치환이라는 거는 에놀레이트를 만들 때 100% 강염기를 이용해서 100% 에놀레이트 만들어서 할로젠 알킬 같은 걸 넣어서 SN2 반응으로 치환을 하는 거고, 지금 알돌 축합과 클라이젠 축합은 뭐야? 뭐다? 에놀레이트를 생성하는데 소량만 생성해서 반응물질이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시산 유도체 역체 친전자체니까 소량 생성된 친액체가 다량 남아있는 친전자체 반응물질하고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그러니까 자체 반응이라는 반응을 이용해서 알돌 축합, 클라이젠 축합 반응을 얻어낸 거예요. 됐죠? 정리됐나요? 그런 밑그림, 그런 큰 그림 아래서 하나하나를 우리 이해하시면 이게 정리가 된다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챕터들이. 됐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아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